안녕하세요. AT 자격시험 비대면 시험으로 8월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FAT 1급 문제를 가지고 샘플로 몇 문제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AT 자격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은요. FAT 1급 문제를 샘플로 8월 달부터 시행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라는 화면이에요. 먼저 이론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문제 첫 번째 실무 이론 평가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여러분이 비대면 시험이 아닐 때, 대면 시험일 때 종이로 받았던 시험지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무 이론 평가 내용 관련해서는 이 모니터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시고요. 저희가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시면 되는데 먼저 1번 문제 한번 샘플로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해당하는 개성 과목이 아닌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1번 주식발행 초과금, 얘는 자본잉여금이죠. 2번 이익준비금, 얘는 자본의 이익잉여금이죠. 3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얘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따라서 4번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답으로 하고 싶은데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어디에 속하죠,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에 속하죠. 자, 내가 4번이 답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객관식 문제, 이론 문제는 이렇게 클릭을 함으로써 답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AT 자격시험을 비대면으로 보시게 되는 8월부터는 이렇게 이론 시험 문제를 직접 화면에서 답안을 클릭해서 산출하시면 끝! 이걸로써 끝난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 왼쪽에 여러분 1번 문제를 풀었다고 V체크가 파란색으로 뜨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번 문제 한번 잠깐 가볼게요. 2번 문제도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나는 2번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풀고 나서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다시 풀 문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먼저 풀어보고 나서 요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간 될 때 봐야지 라고 할 때 다시 풀 문제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손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손익. 여기서 영업이익이라고 하니까 플러스로 산출이 되나 봅니다. 매출액 15만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9만원. 그럼 얼마죠, 여러분? 6만원이 매출총이익이죠.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을 해야 되는데 만원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운반비 3만원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죠. 따라서 6만원에서 4만원을 빼면 얼마죠, 여러분? 2번 2만원. 그런데 내가 풀어놓고 나니까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다시 풀 문제를 체크하시잖아요. 깃발 표시 보이시죠? 이 노란 색깔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풀기는 풀었는데 4번이라고 답은 했는데 나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시간 되면 검토해 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0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방법적인 면에서 저하고 이번 시간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10문제가 8월달 시험부터 이론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8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쁜 그림이니까.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1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원진이가 설명하고 있네요. 여러분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있어요? 없잖아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서 저는 얘는 옳지 않아 라고 판단이 되네요. 두 번째 민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알게 됐다.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가산세 있습니다, 여러분. 미등록 가산세.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 여러분 저희가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재화의 수입 요거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납세 의무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어. 해당하는 내용이며 따라서 수미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수미로 답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여러분 제가 풀어본 답은 거의 다 4번이 지금 답으로 산출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간의 내용을 제가 안 풀고 8번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3번부터 7번
2번까지는 파란 색깔 V체크가 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10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문제 주어진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이렇게 실무 수행평가가 주어지는데요. 실무 수행평가를 풀기 위해서는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실제로 본 시험에서 진행되는 백데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겠죠. 저는 이 내용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실무 쪽 문제 몇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8월부터 시행되는 전면 비대면 AT 자격시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느낌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수행평가 주식회사 태웅수산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고요. 통조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백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샘플 문제 몇 개만 같이 만나보도록 할 텐데 저하고는 2번 문제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수용차 등록 문제인데요. 주식회사 태웅수산은 업무용 수용차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262 수의 9750 차량을 업무 전용 자동차로 보험기간 입력을 누락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을 넣어주세요 라는 게 수행과제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수행과제들을 전부 다 수행을 해주셔야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 쪽 파트에서 기초정보관리에 업무용 수용차 등록에 들어가서 여기 주어져 있는 차량 번호 262를 찾으십니다. 찾았죠? 여기에 보험기간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3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1일까지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수행 과제 문제들이 쭉 이루어지고 나면 뒤에 가서 요거 입력된 내용들에 의해서 수행 과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1번 풀었다고 가정하고 2번은 저와 함께 지금 푸셨고요. 이렇게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 실무에 대한 수행 과제를 수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문제 2번의 거래 자료 입력도 샘플로 한두 문제 정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문제 1번에 보시면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문제가 주어져 있네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나중에 평가 문제 풀 때 또 이제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풀어 가십니다. 이렇게 풀어 가실 때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에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고요. 3번은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2번도 제가 이미 입력해 놨거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울사랑 상품권인데요. 5월 4일에 직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매달 생일인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당월분 상품권 일반원권 30장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출금전표 작성하시면 편하시겠네요. 회사는 상품권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요 내용을 상품권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친절하게 계정 과목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5월 4일 주어진 날짜로 30만 원의 상품권을 등록하면 되겠죠. 만원 곱하기 30장 해가지고 3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 5월 4일자로 날짜 입력하시고 출금 전표 1번으로 입력하시고 매달 생일인 직원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한 건데 저희가 구입했을 땐 자산 처리한다고 하니 상품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검색을 두 글자를 하셔서 이렇게 상품권을 142번으로 가지고 옵니다. 차변에 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차변에 상품권이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 30만 원, 대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감소 30만 원 거래가 입력이 됐습니다. 자, 약속어음 만기 거래의 쭉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통장사본에 의한 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읽으시면서 제가 지금 두 문제 샘플 보여드린 것처럼 거래자료 입력을 모두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문제에서도 1번 문제 한번 빨강 색깔 거래명세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태웅수산이고요. 상대 회사가 유성식자재라는 회사인데 여러분 골뱅이 통조림을 1월 11일에 100개 수량 단가 35,0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고 대금 100만 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상품에 대해서 월말에 받기로 한 건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 수행과제 수행할게요. 메인 매출 자료 입력에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세율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두 번째로 하셔서 발급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셔서 날짜는 1월 11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10% 있고 세금 계산서가 곧 발급될 거고, 그리고 매출임으로 저희는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본명은 골뱅이 통조림, 수량은 100개, 단가는 35,000원. 공급가액 350에 부가세 35만 원 자동으로 들어왔고요. 거래처는 유선식자재 두 글자만 써주시면 검색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저희가 곧 빌 3652사로 발급 전송할 거기 때문에 빛난으로 두셔야 되겠고요. 분계는 보통 예금과 외상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3번 혼합으로 넣겠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 통장으로 금액이 10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통장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평가 문제 푸실 때 통장별 잔액이라든지 거래 내역 확인할 때 요걸 안 바꿔주셨을 때는 답이 틀려지겠죠. 따라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은행으로 바꿔주시고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108번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는데 하단에 보시면 차액이 285만 원이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28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하단 피드백. 여러분 또 와서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에 입력할 때 정확히 했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하단 피드백 보시면 차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 증가, 차변의 외상매출금 285만 원 증가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게 되고요. 아, 얘는 수행과제 하나 더 있었죠,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가지고 저희 날짜 원하는 1월 11일자로 체크하시고 작은 맞대 전자발행 확인 눌러주시고 발행, 그리고 긴 막대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을 누르신 다음에 매출 조회를 눌러서 방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해서 전송 완료, 전송 성공이라고 뜨면 정확히 입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전송 성공이라고 나오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도 조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라고 나오죠. 추후에 뒤에 가서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문제가 평가 문제로 주어진다면 이렇게 프로세스를 다 완료해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매출 거래 하나 해보셨으니까 매입 거래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매입 거래 쭉 가서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색깔 전자세금계산서가 주어졌고요. 주식회사 승래건설에서 저희가 토지 평탄화, 토지 정지 작업을 위해서 얼마를 지출했냐면 300만 원 공급가액에 세액 30만 원을 지출했고요. 외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신규 취득 토지에 대해서 정지,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10% 있고 세금계산서 있고 매입인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되는 토지 평탄화 작업이므로 어떤 걸로 저희가 유형이 들어가야 돼요? 불공 유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2월 15일자 거 불공 유형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체크해 주시고요. 품명은 토지 정지 평탄화 작업.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에 부가가치세 30만 원, 그리고 코드는 승래건설 두 글자 검색을 하시면 승래건설이 검색이 됩니다. 저희가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렇게 나온다면 전자세금란에 1번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외상이지만 상품을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차변에 너 상품이니? 하고 누굴 째려봐요? 품명을 째려봐요. 아니야, 나 토지 정지 작업이야. 자, 그러면 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201번 토지로 가거라.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부채 처리를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하단 피드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토지 자산의 증가 33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유동부채의 증가 33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입 거래도 입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러면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도 저와 두 문제 정도 샘플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 문제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결산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문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문제에서 1번 상품 재고액 1억 원이다. 2번
퇴직금 추계액이 3천만 원과 2천만 원 임원과 직원한테 해서 토탈 5천만 원이다. 요 내용과 관련된 것을 결산 자료 입력을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 주시는 게 1번 문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2번 문제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를 추가해서 손익대체분계를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AT 자격시험은 현재 기업 실무에 맞는 판단과 실무 수행 능력을 잘 갖추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으로 평가 문제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수록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 여러분 이런 문제들도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주십사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같이 지금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추계액을 보셨으니까 합계잔액 시사표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된 게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추계액 전체 금액 중에서 이미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이 됐다면 그 금액은 빼고 설정을 하시면 되니까요. 비우동부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5천만 원에서 이미 1,400만 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3,600만 원만 추계액에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메뉴 중에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1월부터 12월로 결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1억 원이라고 하니 저희 여러분 더하기 버튼 잘 활용하고 계시죠? 천 단위가 들어가는 더하기 버튼 1억 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넣어줬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5천만 원 마이너스 1,400만 원 해가지고 3,600만 원을 요 자리에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 결산으로 전표가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결산을 수행을 했으니 상단부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여러분이 지금 작업을 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요 내용에 의해서 여러분 저희는 결산은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세스 수행과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갑니다. 손익계산서를 가서 12월로 열었습니다. 12월로 열었더니 당기순이익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 금액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갔더니 방금 요거는 여러분 아니웨이에서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방금 보셨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여질 텐데요. 재무상태표 가시기 전에 요거 수행을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실 때 처분 예정일을 20230 2월 27일로 넣어주시고 상단부에 전표 추가를 눌러서 차변과 대변에 수익과 비용 손익 대체 분계 회계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확인은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로 여시면 이렇게 손익 대체 분계가 이루어져서 결론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저희가 AT 비대면 자격 시험이 현재 실무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만나시면 여러분은 실무 적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 가시면 실제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수행과제를 모두 입력하고 나면 수행평가 문제에 의해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풀어가시면 되는데 저희는 요 1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객관식 문제. 영수증 수치명세서 조회에서 3점 배점으로 주어진 문제네요.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해 영수증 수치명세서 1에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풀어놓은 백데이터 상으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산출을 할 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푸셨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이렇게 가시게
아시겠죠? 앞에서 입력을 해놨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1에 가서 세로 불러오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에 만약에 95,000원이 보여진다. 그러면 95,000원을 이런 식으로 답으로 산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나중에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또다시 풀 문제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하시면 지금 객관식 문제 14번 문제에 해당한 문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어 라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간 날 때 다시 이 번호 오셔가지고 검토해 보시면 되겠죠. 주관식 문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희 주관식 문제에서 9월 말 현재 선수금 잔액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는 3점짜리 문제인데 9월 말 현재 선수금 계정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앞서 여러분이 수행과제를 하는 내용들 중에서 선수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에 요건 저장 예스 하시고요.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9월 말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선수급이라는 계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을 이렇게 검토하게 됐을 때 이 선수금 관련된 9월 말 잔액이 얼마인가 라고 눈으로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잔액이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365만 원을 입력할 때 답안은 처음부터 공백 없이 입력하고 원기호나 한글 원은 입력하지 말고 아라비아 숫자로만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50만 원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50만 원을 입력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조회를 해서 사전 배점 문제가 되는데요. 일기 예정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부가가치세 원메뉴에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일기 예정이므로 1월부터 3월까지 일기 예정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여러분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 놓은 것들에 대한 불공제 내역이 쭉 들어오면서 금액이 확인이 되시는데요. 얘가 지금 공급가액을 물어봤나 세액을 물어봤나 봤더니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답안은 처음부터 공백 없이 입력하고 원 표시나 한글 원은 입력하지 말고 아라비아 숫자로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시험장에 가셨을 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세액이니까 95만 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950000 이렇게 해서 답안을 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95만 원을 입력하는 순간 이렇게 25번에 파란 색깔로 V체크 보여지시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샘플로 저하고 풀어봤던 문제들이고요. 객관식 문제 뒷부분에는 회계 정보 분석 문제로서 이렇게 두 문제가 FAT 1급에 주어져 있는데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부채 비율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전기분 부채 비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갑니다. 재무상태표 이렇게 가서 전기분이니까 12월 거였을 때 단기분 말고 전기분에서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부채 총계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부채 총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부채 총계는 토탈 금액이 1억 5,450만 원인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제가 눌러볼게요. 계산기 보이죠? 여기 공시에 의해서 부채 총계를 그대로 1억 5,4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누기 하신 다음에 자본총계도 눈에 보이는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6억 3,878만 원 그리고 곱하기 100 공식 주어진 거 그대로 친절하게 따라서 적용을 시켜주시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버림할 것은 여기 보시면 버림이라고 소수점 자릿수는 0이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24%가 산출이 되죠. 24%가 답이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 31번 문제에 해당하는 이렇게 24%요 내용이 이제 산출이 됩니다. 하실만 하시죠, 여러분? 지금 비대면 시험이 엄청나게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험 문제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면서 실제로 저희가 수행과제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온라인 시험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분석 문제로 이루어지는지, 조회 문제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요거 24%또 클릭 잘못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24% 클릭하시고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테스트 종료를 하시면 되는데, 혹여 시험 문제 푸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AT 자격시험 챗봇에 궁금증을 이렇게 문의하시게 하셔가지고 어떤 게 궁금한지, 더 좀 프로그램이 궁금한지, 시행 규정이 궁금한지, 화상기기 연결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문의를 온라인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테스트가 다 끝났다는 전제하에 테스트 종료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몇 개 샘플로 풀어봤던 문제들은 V체크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1번부터 32번까지는 꼼꼼히 다 풀었다면 파란 색깔 V체크가 다 보여질 것이고요. 시험이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나는 종료할 거야 그러면 이거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시험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온라인은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AT 자격시험 비대면 시험은요, 답안 최종 제출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채점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이 매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시험이 8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요. 전면 비대면 AT 자격 시험으로 여러분이 매달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의 분석 능력, 조회 능력, AT로서 수행 능력들을 갖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FAT 1급 AT 비대면 자격 시험 샘플 문제 입력하는 거와 조회하는 거와 객관식 문제 클릭하는 거 만나봤습니다. 강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